안녕하십니까. 아이콘 마케팅 연구소 김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식품 마케팅과 포장의 역할 세 번째 시간으로 농산물 포장과 산지 유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 유통센터라는 용어가 캄보디아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입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캄보디아, 특히 수도 프놈펜에서는 산지 유통센터라는 시설에서 상품화된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산지 유통센터에서 생산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지 유통센터는 과연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영어 약칭으로는 APC,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포장, 선별, 등급화, 규격화 등 상품화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통칭해서 APC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패킹하우스라고 합니다. 포장하는 장소란 의미이죠. 미국과 유럽 같은 나라들은 농가당 농업 생산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을 농가들이 패킹하우스로 가져오면 판매하기 위해 포장을 대신 해줍니다. 정리하면 농가들이 벌크라고 하는 큰 대용량 단위로 수확한 농산물을 트럭 등으로 가져오면 그것을 소비지로 유통하기 좋게끔 포장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패킹하우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APC와 미국이나 유럽의 패킹하우스는 같은 개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품화 기능을 하는 시설이 쌀에서는 미국 종합처리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RPC라고 합니다. 소, 돼지 등 축산물을 상품화하는 시설을 축산물 종합처리장 LPC라고 합니다. L은 라이브스탁입니다. 또 수산물을 상품화하는 시설은 수산물 종합처리장이라고 하며 FPC라고 합니다. 일단 RPC나 LPC나 FPC는 그 개념적으로 APC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농산물을 상품화하느냐, 벼를 상품화하느냐, 수산물을 상품화하느냐, 축산물을 상품화하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왜 산지 유통센터가 생겨나게 되었고 APC는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잠시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농가들이 여러 품목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한 곳에 모아서 물량을 규모화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단순히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상품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PC는 물량의 규모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됩니다. 또 상품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가격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지의 유통업체들의 수요 변화와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의 농사업의 발전 속도는 더딘데 국내 시장 개방화 등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수입되고 국내 유통업체들보다 선진 마케팅 기법과 품질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화되고
소비주와 대응하기 위해서 산지 생산자들은 좀 더 규모화해서 힘을 비슷하게 균형을 맞춰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산지와 소비지 간의 거래 교섭력을 높이는 것이 APC의 주요 사업 목표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APC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대략 400여 개소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APC 1개소당 건립 비용은 규모가 대략 3,000평 내외의 대형 APC는 100억에서 150억 원 정도 투입됩니다. 중소형은 약 30억에서 60억 원 수준입니다. 정부가 APC 건립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APC가 농업 생산성 내지 농업 경쟁력을 높여주는 주요한 사회적 인프라, 즉 SOC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PC 건립에 필요한 자금의 60에서 70%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합니다. 나머지 30에서 40%는 APC 운영을 희망하는 주체가 부담하여 건립합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사업자에게 100%를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APC를 신규로 건립하기보다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PC가 1990년대 중반부터 막 지어졌기 때문에 이미 한 20년 이상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첨단 시설이었고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후화되고 또 시대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 기계 설비를 현대화할 때 바로 사람이 필요 없는 무인 시스템으로 바로 가기보다 일정 부분 인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화로 국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인건비가 기계 시설보다 좀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반자동 설비를 주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노령화되고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서 완전 자동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무인 시설에 인공지능 로봇이 알아서 하는 이런 정도의 시설로 가는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첨단화된 시설로 보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APC는 누가 주로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PC는 시설과 장소의 개념입니다. 상품화 시설이라고 그랬죠. 어떤 장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운영하는 주체, 즉 사업자가 되겠죠. 이것은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주로 협동조합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협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농가들을 대표해서 또는 농가들을 대신해서 APC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이외에 농업과 관련한 경영체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들도 APC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APC를 지어서 민간에게 위탁 운영을 맡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그 지자체의 주 산업이 농업인 경우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지역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공공유형 APC라고 합니다. 또 APC의 주요 수입원은
결국 상품화 시설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신 선별하고 포장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 상품화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이 됩니다. 농사를 짓거나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이 생산한 물건을 가져오면 그것을 선별, 등급화, 포장해서 수수료 수입을 획득하는 것이죠. 산지유통센터의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PC는 기본적으로 장소 내지는 시설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APC는 농산물을 가져와서 선별 포장 작업을 합니다. 농가들이 농산물을 가져온 것으로 시설을 가동합니다. 그것을 판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지 유통업체와 협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개별 농가나 작은 농협들이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의 바이어나 도매시장 경매사들과 거래 교섭을 하려면 힘이 부족합니다. 농산물이 과잉 공급된 상황에서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후변화가 있지 않는 한 항상 공급이 과잉됩니다. 그러다 보니 산지는 거래 교섭에서 늘 열세에 있고 내가 유리한 가격 또는 농가들이 원하는 가격에 판매하기보다 구매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APC가 생겨나고 농산물이 APC로 모아지게 되면 이 물량이 많아져서 APC를 중심으로 대형 유통업체나 바이어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사과 한 상자를 가지고 협상하는 것보다 10상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APC는 거래 규모 확대를 통해 산지의 거래 협상력을 높이게 됩니다. 또 다른 긍정적 효과는 규모가 큰 유통업체와 직접 거래하다 보니 대형 유통업체가 이런 상품을 생산해주면 우리가 구매해서 판매하겠다는 식의 제안도 가능해집니다. 또 규모화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다룰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APC는 소비지 유통업체에 자신들의 특색 있는 상품을 공급하겠다고 역제안할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APC는 규모화를 통해서 소비자 니즈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그것을 상품 생산으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APC는 농가들이 생산한 물량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생산을 잘 하도록 지원하고 지도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산지 조직화라고 말합니다. 이는 APC에 출하하는 농가들의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기도 합니다. 생산 기술을 지도하고 농가들의 생산 방법을 통일하거나 농가들 간의 생산 기술 차이를 해소하여 생산 기술을 상향 평준화시킵니다. 이렇게 되어야 APC가 효율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특등급을 주로 생산하는 생산 농가와 보통 등급을 주로 생산하는 농가의 상품을 합친다고 특등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등급과 상등급을 생산하는 농가는 특등급 안에 상등급도 있고 상등급 안에 특등급도 막 섞여 있죠. 이것을 특등급은 특등급대로 상등급은 상등급대로 구분하여 모으면 훨씬 더 품질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APC의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APC는 때로는 소비지 변화에 대응하여 농가들에게 품종을 개량하도록 하고 좋은 종자를 선택하여 통일시키기도 합니다. 생산 기술을 개선하거나 생산 방법을 통일하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갑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APC는 농가의 수치 가격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APC의 기대효과는 판매가 아니라 마케팅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케팅 활동은 생산된 것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 포장, 등급화 등을 통해 상품화하기 때문에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브랜드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매출 증대보다 고객 만족을 통해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APC에 출하하는 농가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APC에서 상품화되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들은 APC에 전속 출하하고 APC는 그 물량을 바탕으로 다시 유통업체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PC는 마케팅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지유통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PC는 대략 6가지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상품화를 하기 위한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기능입니다. 조달 방법은 매치하거나 수탁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상품화 및 수확 후 관리 기능입니다. 조달된 농산물을 선별, 등급, 포장하여 상품화하고 품질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합니다. 품목에 따라서는 세척하고 절단하기도 하고 껍데기를 벗기는 박피 작업을 한 후에 저온 창고 등에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셋째, 마케팅과 판매 관리 기능입니다. 상품화한 농산물을 팔아야 하니까 마케팅과 판매 관리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얼마에 팔 것인가 라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소비지를 향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소비지 업체들과 가격 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물건을 수발주하고 거래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물류관리 기능입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구매처까지 수송해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래처의 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적당한 수송수단을 선정하고 관리합니다. 포장화된 것을 적당한 팔레트에 싣는 물류관리도 합니다. 다섯 번째, 경영관리 기능입니다. APC는 경영체입니다. 따라서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경영관리는 필수적으로 하게 됩니다. 회계, 자금, 인사, 노무, 성과관리 등을 합니다. 여섯 번째, 시설 장비 관리 기능입니다. APC는 상품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게차, 선별기, 비파괴 당도 라인, 세척 라인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사용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설 장비의 도입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PC의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PC는 주로 수수료 수입에 의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APC는 판매 가격을 잘 정해야 높은 가격을 받아서 판매 수수료가 높아집니다. 수수료는 통상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보통 5에서 10% 정도 됩니다.
여기서 판매 수수료는 포장재, 선별지, 수송비 등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APC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APC의 수익 중에서 일정 비율은 농가에게 환원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판매 수수료가 몇 프로이냐, 이것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판매 가격의 몇 퍼센트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APC 입장에서 농가 수치 가격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APC가 상품화 노력을 하여 유통비용이 늘어났지만 판매 금액이 기존보다 높아지지 않는다면 실패한 전략입니다. 아래 표의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체로 APC들은 상품화를 통해 유통비용이 늘어나지만 더 높은 가격을 받음으로써 농가 수치 가격을 올리는 부가가치 창출 방식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포장재 개선, 판매 단위 다양화, 품질 개선, 소포장 등의 상품화 활동을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소포장이 항상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투입 요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선별 작업 인력이 더 투입되고 포장 비용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 방식으로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비용 절감형은 유통 비용을 낮추고 소포장보다 대포장을 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유통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APC는 부가가치 창출형의 수익 모델과 비용 절감형 수익 모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패킹하우스가 잘 운영되고 있다면 어떤 고급 시장을 겨냥해서는 부가가치 창출형 마케팅 전략을 추구할 수 있지만 또 대량 취급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박리담회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산지 유통센터의 규모별 운영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APC는 비용 절감형 모델이 바람직합니다. 대량 유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대포장 위주로 운영을 하게 되겠죠. 부가가치 창출형은 다양한 소포장을 작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APC의 또 작업 인력을 또 더 늘려야 합니다. 소포장 라인별로 장비와 시설을 투자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APC 면적도 늘려야 하고 작업 인력도 더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의 장단점을 보면 부가가치 창출형은 작업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 APC 처리 물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기계 설비에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APC 면적도 넓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용 절감형은 작업 공정이 단순합니다. 대포장 중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작업 인력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PC 처리 물량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계 선별도 단순화됩니다. 그냥 하나의 선별 라인으로 다 할 수 있어 작업 공정이 단순한 장점이 있습니다. APC의 상품화 프로세스입니다. 아래 그림은 APC의 운영 체계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가운데 공장이 APC입니다.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1차 생산이라고 한다면 APC는 상품화하는 활동이기에 2차 생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C는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달해서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선별, 포장, 저장 이렇게 해서 상품화해서 소비지 유통업체에 판매합니다. 보다 좋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APC는 농가들에게 영농 지도를 하고 때로는 순회 수집도 하고 수확도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또 품종 통일, 생산 지도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동계상이나 계약 재배 등을 하게 됩니다. 산지 상품화 체계입니다. 생산에서 상품화, 유통되는 상품화 공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가 농장에서 수확해서 APC로 운반합니다. APC로 운반된 농산물은 APC 안에서 품목이나 품종에 따라 선별, 세척, 포장 등을 통해서 저장했다가 소비지로 수송됩니다. 유통업체는 이를 저장하거나 필요에 따라 재포장하거나 또는 그대로 판매합니다. APC는 선별, 세척, 포장, 저장 등과 같은 작업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걸 선택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APC가 품목별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대략적으로 도식화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의 APC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와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한국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한국 농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념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외, 꽃감, 파프리카를 차례로 예를 들겠습니다. APC 안에서의 흐름인데요. APC에 들어오면 농가들이 APC로 가져오는 물건에 대해서 그냥 접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량, 품위 등을 우선 검사합니다. 어떤 품위의 농산물을 누가 몇 개나 또는 몇 킬로그램, 몇 톤이나 가져왔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세척하거나 선별합니다. 또 포장하거나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APC에서 출고할 때 검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APC라는 것은 물류센터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간 것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재고관리 관점에서도 또 어떤 품목이 나가고 어떤 등급이 나갔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농가들에게 정산할 때 정확하게 누구의 물건과 누구의 물건이 어떻게 돼서 몇 개가 나갔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APC 상품화의 체계를 대략적으로 개념적으로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실제 운용되는 것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농가들이 이렇게 과일을 40kg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서 APC에 반입합니다. 이 하얀 종이표는 어떤 농가가 몇 월 며칠에 어떤 품종으로 몇 개를 출하했는가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별사들이 눈으로 벌레 먹거나 또는 상처 입은 것을 골라내는 1차 유관 검사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세척을 하기도 합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와 그 아래는 세척과 선별 작업하는 장면입니다. 비파괴 당도계로 당도와 크기, 색택 등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당도 확인을 위해 사과를 쪼개어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레이저 카메라로 사진으로 찍어서 크기, 당도, 색택, 무게 등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박스에 담기 전에 2차로 눈으로 한 번 더 1차 선별에서 놓친 것이나 기계 선별이나 세척 과정에서 상처 입은 것을 골라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장을 해서 출하하게 됩니다. 아래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표준 규격품 표시 사항입니다. 품종, 등급, 무게, 생산자 등을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파의 상품화 프로세스입니다. 사진의 왼쪽부터 차례로 보시면 됩니다. 대파가 밭에서 재배되고 있고 이것을 트랙터로 수확하고요. 수확한 것을 밭에 옆에 쌓아 놓으면 APC에서 이것을 실어 가거나 농가들이 직접 APC로 출하합니다. 익고 검수 후에 선별사들이 대파를 선별하고 절단하는 이런 작업을 거쳐 전처리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절단 등의 작업 후에 랩으로 비닐 포장을 하게 됩니다. 크기와 무게 단위로 포장을 해서 등급화해서 박스에 담고 지게차로 트럭에 싣고 운송하게 됩니다. 상차와 하차는 팔레트와 표준 규격 포장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귤의 상품 프로세스입니다. 한국에서 감귤은 제주도에서 거의 대부분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감귤을 선별하는 APC 내부의 모습입니다. 선별하여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것을 소포장 상자로 다시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는 농가들이 가져온 것을 쏟아서 지금 선별 기계를 통해 선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한국 APC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명과 관련된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은 감귤 APC 시설 사진입니다. 140억 원 정도의 시설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끝이 안 보이게 길죠. 지금 툭 튀어나온 왼쪽 사진은 선별 당도를 체크하는 선별 라인입니다. 위쪽 오른쪽은 등급별로 내려오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 설치된 라인입니다. 아래쪽은 등급별로 선별된 감귤이 내려오면 박스에 담아서 포장하는 라인입니다. 그 왼쪽 아래 그림은 농가들이 출하한 것을 플라스틱 박스에 담은 것으로 지금 입고 검사를 위해 대기 중인 장면입니다. 여기 사진들은 상품화된 채소류들입니다. 다양한 소포장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APC에서 주로 작업하게 됩니다. 손으로 작업하면 시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계로 선별합니다. 한국의 농촌에서는 선별 인력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촌에서는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APC에서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지금 인건비가 비싸서 이렇게 우수한 작업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계화하고 이러한 선별 라인들은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별되면 이것을 낱개가 아니라 표준 규격 박스 또는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서 거래처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사과 APC의 선별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경 APC이고요. 이 사업비는 약 150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식품 마케팅과
포장의 역할, 그 중에서 APC와 관련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